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미리 이제 농구랑 해외 축구는 영상 미리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경기는 애틀랜타 대 시애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애틀이 원정에서 1승 11패로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 심지어 이제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도 3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좀 추격당할 위기에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뭐 대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경기 내용을 조금 뜯어봤을 때 양 팀의 선발들 와일드랩이나 뭐 브라이스 밀러나 둘 다 사실은 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펜 구간에서 애틀랜타가 너무 많은 실점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훌리오가 그 아마 투런홈런인가를 쳤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심판의 콜이 조금만 정상이었으면은 이거는 삼진으로 그냥 끝날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불어줬고 볼을 불렀고 이후에 이제 투런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백투백으로 바로 이제 에우제니오 수아레즈 홈런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균형이 좀 무너졌었고요. 이후에는 그냥 시애틀이 무난하게 뭐 승리하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원정에서의 안 좋은 모습을 극복하긴 했지만은 사실 심판의 콜발 같은 것들 운이 약간 따른 거였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스트라이더 대 카스티오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스트라이더가 사실 지금 계속해서 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이제 마이애미한테 7이닝 실점 좋은 경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스트라이더가 이제 쉬는 그 중간에 쉬는 기간에 이제 피칭 랩을 방문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좀 투구 진단을 받아서 이 IVB를 올려야 된다. 이 포심의 무브먼트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7이닝 실점 경기가 되게 의외였는데 바로 다음 컵스전에서 5이닝 3실점, IVB도 그냥 그전만큼 시즌 평균밖에 안 나왔었고 사실 뭐 딱히 뭐 발전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을 띄지는 못한다, 좋아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카스티오는 요즘에 진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스티오 하면 원래부터 뭐 신시내티 시절에는 에이스였었고 시애틀에 와서도 늘상 이제 1인분 해주는 선수인데요. 오늘은 일단은 원정 경기 홈 2.79에 비해 원정에서 5.40이고 최근에 4경기 동안 10.06로 굉장히 별로입니다. 특히 피홈런이 상당히 많은 모습이 있고, 지난번 샌디에고의 홈 경기 때도 피홈런 하나 맞으면서 5이닝 5실점으로 안 좋은 경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카스티오의 최근 분위기가 매우 좋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따로 뭐 상대전적인 카스티오가 애틀한테 아주 뭐 강한 면모가 있었다 이런 것들보다도 이거는 대부분 과거에 좀 이 카스티오가 좋았던 시절이 꽤 많기 때문에 현재 카스티오 폼이 아주 안 좋은 것들, 그거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치상으로 원정이라서 아쉬운 부분도 있기도 하다. 물론 뭐 스트라이더도 믿을 건 안 돼가지고 경기는 저는 뭐 애틀랜타 승이나 오바 같은 거 볼 것 같은데 스트라이더도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오바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템파데이 클리블랜드예요. 라스무센이랑 이제 메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메식을 두고 이 친구의 투구 내용 같은 것들이 약간 로건 앱을 연상을 시킨다, 뭐 생긴 것도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직전 경기 보스턴 만나고 3.2이닝 동안 3실점 신인답게 좀 안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무센도 제가 이제 후반기부터는 좀 공을 덜 던질 거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6이닝가량 막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실점이 조금 많아지고 지난번 시애틀전은 5이닝 3실점 피홈런을 3개나 맞는 이런 경기도 해서 사실 라스무센도 지금 약간 좀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이 경기는 이 와일드카드 레이스 상으로 템파베이랑 클리블랜드가 좀 추격을 하고 있다. 얘네들이 아마 5등인가 6등인가 그렇죠, 서로 간에. 사실 이제 클리블랜드가 좀 연패를 하는 와중에 템파베이는 7연승으로 템파베이가 사실 올 시즌 좀 이제 와일드카드는 버린 모양 되는데 다 추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제 경기 진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크게 마음에 드는 경기는 아니에요. 이 경기 또한 양팀의 빠따 동향이라든지 뭐 분위기 같은 것들이 연속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한점차 게임이나 언더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사실 선발은 라스무센이 더 믿음직하고 클리블랜드도 빠따적으로 엄청 낮았다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렵긴 한데, 굳이 이거를 템파베이의 뭐 배당도 그냥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저는 뭐 언더라든지 한점차 게임 그냥 그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챈들러랑 이제 미저라우스키인데 여기는 뭐 격차가 확연하죠. 피츠버그는 이 지구 내 꼴찌, 미러키는 지구 1위를 넘어 메이저리그 전체 1위 팀이잖아요. 물론 이제 미저라우스키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대단했었다. 하지만 최근 4경기 동안 뭐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5이닝도 못 먹습니다. 8.16에다가 뭐 볼넷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 이 중에는 막 볼넷으로 그냥 밀어내기 점수까지 주고 되게 안 좋은 경기도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미저라우스키는 그래도 뭐 여태까지 보여준 게 조금 있기도 하고, 지난번 경기도 뭐 아주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일단은 이 부바 챈들러보다는 조금 더 믿음직하긴 하다. 부바 챈들러는 단순히 이제 피츠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훌륭한 투수 유망주일 뿐만 아니라 이 베이스볼 아메리카 전체 투수 1위 유망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보통 이제 물로진스키라든지 뭐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 이런 애들이랑 조합을 해가지고 한 4이닝가량을 계속해서 던져왔었는데 지난번에 다저스한테는 4이닝 3실점으로 조금 안 좋은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경기는 워낙에 좀 넘어간지라 챈들러의 이런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뭐 딱히 뭐 비춰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챈들러가 역시나 좀 신인 티가 난다 이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둘 다 선발 투수 레벨은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미저라스키가 조금 더 일찍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보여주고 올스타까지 가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거품이 좀 빠진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당연하게도 빠따적으로는 미러키가 더 나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러키가 사실 연승이 끊긴 다음에는 조금 부진한 기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리그 전체 원정률 1등 팀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뭐 비슷한 이런 투수 레벨이라면 그냥 미러키 쪽을 보는 게 옳다. 여기다가 저는 두 신인 투수들이 약간 확신이 크게 안 들어가지고 오바 같은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키 대 토론토인데요. 맥스 프리드랑 슈어저예요. 자, 이제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양키스가 올 시즌 정말 잘했지만은 토론토라든지 보스턴 이 아메리칸 리그 라이벌 팀들한테는 상당히 약했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는데 어제 양키가 그래도 좀 잘 이겼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프리드 대 슈어저다. 자, 슈어저는 일단은 지난번 경기 때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토론토에서 가장 미들맨이었는데 지난번 경기 4이닝밖에 못 견뎠고 전반적인 구속들이 많이 좀 떨어진 게 보였었죠. 얘가 이제 4이닝밖에 못 뛰었던 거는 등에 이제 좀 경련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속이나 컨디션도 안 좋았고 일찌감치 내려갔다. 성적도 뭐 4이닝 4실점 좋지는 않았었어요. 피안타 9개나 맞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리드는 그 양키스의 프리드는 지금 한 3경기가량 아주 회복세가 많이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점을 고쳤는지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발견되는 건 없는데 요즘엔 뭐 구속이 오른다든지 보스턴, 워싱턴, 휴스턴 그래도 보스턴이나 휴스턴은 되게 좀 어려운 상대인데 전부 다 잘해줬었거든요. 그래서 3경기 동안 아주 잘하는 바람에 다시 방어율이 2점대로 내려갔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슈어저가 통상 뭐 양키 상대로 조금 약한 것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선발의 분위기를 조금 쫓아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쟤네가 제가 양키나 토론토나 현 시점에서 이 메이저리그 전체를 따져봤을 때도 빠따를 잘 치는 팀들이다 이랬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어제 경기는 많이 안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럴 거면은 그냥 선발 투수 분위기가 조금 더 나은 프리드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뭐 그 정도 생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티모어 대 다저스 경기인데 어제 참 레전드 경기였었죠. 올 시즌 아직까지도 노히트 노런이나 뭐 퍼펙트 게임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야마모토가 8회 이사까지 이걸 할 뻔 하다가 9회 때 이제 홀리데이한테 홈런 맞았잖아요. 그래서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트레이넨이나 이제 테너 스캇 두 명의 다저스 불펜들이 이 경기를 져버렸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노히터가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 남기고 깨진 다음에 이 경기를 패배한 일은 메이저리그 역사에 없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레전드 경기가 있었는데 이로써 다저스는 계속해서 원정 최근 15경기 3승 12패를 달리게 됐다. 그리고 이제 최근 기록도 8경기 동안 1승 7패로 굉장히 좋지가 못하죠. 근데 오늘은 나름대로 이제 커쇼 정도면 올 시즌 괜찮은 시즌입니다. 근데 이 커쇼도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 한 5, 6이닝가량 무난하게 잘해줬는데 피츠버그한테 5이닝 4실점으로 뭐 볼넷도 4개나 주기도 하고 되게 안 좋은 경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까지 굳건한 미들맨은 아니다. 나이도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 스가노 또한 그 이제 한참 안 좋다가 8월달 들어서는 약간의 회복세가 있었거든요. 한 5경기가량 그래 이닝은 못 먹어도 회복세가 있었는데 직전 경기 샘프한테 그때 샘프는 빠따가 진짜 무서울 때죠. 3.1이닝 7실점으로 아주 또 안 좋은 경기를 하더라. 이런 것들이 비춰지다 보니까 저는 양팀의 선발도 그렇게 막 믿을만한 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볼티모어가 특히 이제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 빠따를 굉장히 잘 친다고 하는데 이것도 최근에 한 3경기 동안 점수를 많이 못 뽑은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이럴 거면은 다저스가 어제 같은 경기도 졌는데 이거는 분위기상으로 지금 다저스가 굉장히 저점인 것들 그런 거 쫓아가는 게 많지 않겠냐. 볼티승에다가 뭐 언더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오늘 이제 아마 에던 메이저가 나올 것 같고 타이완 워커가 필라델피아에서 나올 것 같은데 글쎄 에던 메이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올라올 때도 그렇고 매번 올라올 때마다 사실 그렇게 큰 믿음은 못 준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또 뭐 지난번에는 그렇게 막 실점을 아주 많이는 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뭐 제 생각보다는 덜 털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큰 믿음을 준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워커 필라델피아가 이제 뭐 에런 올라도 중간에 부상이 있었고 대신해서 올렸던 뭐 믹 에이블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좀 안 좋았어가지고 뭐 이거를 좀 이제 6선발 체제로 가려다가 그냥 이제 타이완 워커를 5선발에 끼워놓고 하고 있거든요. 워커가 좀 나쁘지 않았어요. 7, 8월 달에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안 좋았다. 직전 경기 때도 볼넷 2개 이제 또 홈런 2명 맞으면서 이닝도 못 먹고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의 선발들이 좀 좋은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는 뭐 막연하게 필라델피아의 승리나 뭐 오바 정도? 그래도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지금 시즌 마무리 단계에서 집중할 자세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9경기 동안 뭐 7승 2패를 달리고 있다. 마이애미는 5연패인데 양팀의 상대전적 상으로도 올 시즌 이제 필라가 7대2 정도로 꽤나 뭐 잘 가져간 것도 있기도 하고, 그냥 뭐 그런 것만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뭐 별로 뭐 크게 보이는 건 없어가지고 전 뭐 필라델피아 승이나 선발 투수들이 만만해 보여서 오바 정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대 매치 경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헌터 그린이랑 이제 그 스포로시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이 스포로시라는 선수는 지금 매치가 좀 이제 어린 신인들을 많이 기용을 하고 있잖아요. 맥클레인이나 조나통 그리고 스포로까지 해가지고 올 시즌 뉴욕 매치의 3대 선발 유망주였었거든요. 투수 유망주였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중에서 이 스포로시라는 선수가 그 유망주 순위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좀 못해가지고 유망주 순위 100위권 밖으로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먼저 이제 데뷔를 했던 맥클레인이나 통이 조금 더 최근 들어서는 유망주 순위가 더 높았다, 뭐 그런 평가인데, 더구나 스프롯은 이번에 7월달까지만 해도 5경기 동안 0.67로 굉장히 좋았다가 8월달 들어서는 마이너리그 성적도 많이 꼬라박았어요. 26일 동안 4.85다. 특히 최근에도 안 좋은 모습들이 있더라. 그래갖고 지금 막상 데뷔를 하는 와중에는 그 전에 맥클레인이나 조나통은 충분히 좋은 폼 속에서 데뷔를 한 반면, 지금 스프롯은 그렇게 좋은 구간처럼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만큼 인상적인 데뷔전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뭐 그런 것들을 밑바닥에 깔고 가고, 문제는 또 헌터 그린이라는 거예요. 헌터 그린 올 시즌 이제 부상으로 많은 시간들을 날려보내긴 했지만은 어쨌든 복귀 이후에 나쁘지 않습니다. 올 시즌 내내 홈에서는 더 괜찮았다.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는 면도 있는데, 저는 헌터 그린이 사실 그전에는 좀 빠따적으로 센 팀들 만나가지고 약간 좀 손해를 봤다, 뭐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다저스나 토론토 뭐 이런 애들 만났었는데 그래도 뭐 엄청 막 개털리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불운한 실점이 있었다든지. 또 이제 헌터 그린 올 시즌에 홈에서는 1.75 정도로 원정 3.89에 비해 좋은 것도 있다. 그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저는 매치에 빠따가 정말 이제 아름다운 8월을 보내다가 이제 좀 9월달 들어서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때만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저는 이것도 한번 신시내티 쪽으로 조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가 이 와일드카드 싸움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어제도 패배를 했잖아요. 어제도 브레시 싱어가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던 시기였는데, 저는 오늘도 사실 투수로서의 이런 환경들은 매치가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제가 사실 이런 신인 선발들 등판을 좀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헌터 그린이 충분히 믿을만하고 이 친구는 그 전에 나왔던 애들에 비해서는 사실 인상적이진 않은 시기다,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이제 디트로이트 대 화싹입니다. 찰리 모튼이랑 또 이제 마틴이네요. 사실 이제 여기도 화싹이 요즘에 빠따를 너무 잘 치고 있고 역배 같은 것들을 많이 띄워왔다. 6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어제 경기 패배를 했습니다. 4만타에 그쳐가지고 그 전까지는 참 빠따의 기세가 너무 좋았는데 어제 하필이면 상대가 스쿠발이었다. 스쿠발은 아마 어제 경기로 이제 사이영을 거의 뭐 확정 지을 것처럼 보여요. 상대가 너무 빡셌다. 일단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화싹의 선발조차 어제 이제 마틴 페레즈였는데, 페레즈도 이제 복귀해가지고 한 4경기나 잘하고 있긴 했는데요. 사실 좀 아무래도 나이도 많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상승세, 어떤 뭐 투구의 메커니즘이 크게 변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좀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나오는 데이비스 마틴은 그래도 올 시즌 이제 화싹의 여러 선발들 가운데서는 꾸준하게 뭐 로테이션 잘 돌아주고 이 정도 성적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디트로이트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팀 이름만 떼놓고 보면 지금 딱히 좋은 순간 아니다. 어제는 그 스쿠발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선발 투수 격차가 많이 났던 거였었고, 찰리 모튼도 오락가락 많이 하거든요. 제구가 문제라거나 사실 디트로이트 와서도 방어력 같은 것들이 볼티모어 시절보다 크게 나아진 건 많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딱히 디트로이트가 빠따적으로 화싹보다 앞선다,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화싹이 빠따가 정말 좋았는데 어제 경기 3안타로 무득점에 그친 거, 이거는 스쿠바를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것들 조금 조명해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한 번 화싹의 뭐 프랭 같은 거 한 번 더 화싹을 좀 더 좋게 보고 싶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켄자 대 미네소타입니다. 로렌젠이랑 베일리 오버인데요. 두 선수 모두 다 올 시즌 중반부에는 좀 부상이라든지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좀 이제 로테이션을 벗어나 있긴 했었습니다. 어제는 로렌젠은 이제 부상 복귀한 이후로는 조금 안 좋은 게임들 하다가 지난번 천사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간만에 좀 깔끔한 피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회복세에 좀 도달했다는 것이 있고, 베일리 오버는 그냥 올 시즌 안 좋은 시즌이라고 봐야죠. 피홈런이 벌써 29개입니다. 작년보다도 이제 이닝 50이닝이나 덜 먹었는데 피홈런은 2개를 더 맞고 있어요. 그냥 원래부터 이제 플라이볼 유형의 투수인데 특히나 피홈런이 많이 높다, 이런 말씀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일리 오버도 뭐 지난 경기 뭐 볼넷 2개에다가 피홈런 2개, 여전히 꾸준히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베일리 오버가 최근 10경기 동안 중간중간에 이제 그 마이너리그 갔다 온 것도 있긴 한데, 그 전에도 그렇고 복귀 이후에도 그렇고 최근 10경기 중에 퀄리티 차트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캔자전 6이닝 1실점이었었거든요. 베일리 오버가 이제 통산 캔자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 5.44로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최근에 4경기가량은 전부 다 6이닝 7이닝 먹으면서 잘하긴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캔자한테 강한 모습이 있긴 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6이닝 실점을 했을 때조차 이 경기를 졌거든요. 2대 0으로. 그만큼 지금 미네소타에 빠따 사실 뭐 그렇게 잘 좋은지 모르겠다. 어제도 이제 에이스인 라이언이 나왔는데 그거를 켄자가 잡아먹기도 하고, 원래 라이언이 켄자한테 진짜 강하거든요. 근데도 어제 경기 개털렸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딱히 베일리 오버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되고, 그냥 켄자 쪽으로 좀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세인트루이스의 샘프, 소니 그레이랑 덩카이웨이네요. 샘프가 정말 좋은 빠따 기세를 달리다가 어제 경기에서 사실은 좀 빠따를 못 쳤었습니다. 생각만큼 득점 지원이 안 됐고, 그 경기도 벌랜더가 정말 좋은 피칭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세인트루이스의 안드레 팔란테 그 전까지 진짜 안 좋았거든요. 샘프한테 상대전도 굉장히 별로였는데, 근데 그거를 사실 좀 이제 샘프가 충족을 못 시켜주는 그런 빠따를 선보였었습니다. 결국엔 이제 라이언 워커가 블론까지 저질러버리고 말았었죠. 참 샘프가 지금 좋은 시기였는데 좋은 흐름이 뚝 끊겼다 이런 아쉬움은 좀 남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소니 그레이 대 덩카이웨이, 물론 소니 그레이가 원래 어디 딴 데 가면 원래 에이스급 활약을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네임 밸류지만은 올 시즌에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거든요. 승수는 많이 쌓았지만 사실 이거를 좀 성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7월달 넘어서부터는, 6월달까지는 괜찮았는데 7월달 넘어서부터는 너무 많이 망가졌고, 사실 지금은 그렇게 미들맨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또 6이닝 7실점으로 어슬한테 크게 고전하기도 하는 9월달에 시작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덩카이웨이는 샘프가 뭐 키우고 있는 뜻이지만 여태까지 뭐 보여준 것도 많이 없고 방어울도 그냥 개판이기도 하고, 그나마 지난번에 이제 쿠어스 필드 가가지고 5.1이닝 2실점 좋은 경기를 한번 하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이제 샘프가 잘 치기도 하고 덩카이웨이의 역할이 뭐 크진 않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선발은 아니다, 그냥 뭐 로테이션 하나 땜빵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만 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일은 뭐 샘프가 지금 여전히 뭐 어제 조금 못 쳤다고 할지라도 빠따 기세는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이게 거의 한 2주 사이에 700에서 765까지 올라갔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시기이긴 한데, 내일도 우리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빠따를 굉장히 잘 친다고 하거든요. 최근에도 이런 조건에서는 5승 0패에다가 7.4점이나 뽑았다. 조건상으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제 경기에서 참 말도 안 되게 자빠지는 것들을 보니까 샘프의 기세가 한번 끊긴 점들, 이런 것들을 조금 경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지금 이제 세인트루이스도 최근 10경기 동안 전부 뭐 한 자릿수 안타에다가 홈런도 10개밖에 없고 빠따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그건 맞는데 저 그냥 이 경기는 오바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프의 빠따가 어제는 그 흔들리던 팔란테도 못 털었는데 과연 괜찮을까?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한번 또 기대는 걸어보고 싶긴 하고요.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도 만만한 선발이긴 하다 이런 것들까지 해서 7점으로 받았으면 그냥 오바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경기는요. 자, 그리고 컵스 대 워싱턴입니다. 아마 내일 컵스는요 콜리 레이 앞에다가 포머란츠를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포머란츠 이제 좌완이고, 옛날에는 이제 뭐 보스턴에서 선발로 나오고 했었습니다만은 불펜으로 간지 좀 됐어요. 올 시즌에도 포머란츠는 좀 이제 괜찮은 모습들 많이 보여왔는데, 어쨌든 오프너로서 초반을 조금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뭐 콜린 레이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콜린 레이도 이제 후반기에는 8경기 동안 5.54 정도로 사실 볼넷도 많이 망가져 있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에 특히 5.54로 올 시즌 전체 방어율보다도 안 좋은 시기이긴 하다. 뭐 이제 두 자릿수를 승수를 거둔 투수긴 합니다만은 지금 컵스에 빠져도 의심이 많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좀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 이제 알바레즈, 이 친구도 앤드류 알바레즈도 저는 그 트리플 A에서 조금 잘해가지고 올린 거다 뭐 이런 말씀만 드렸었는데, 사실 근데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믿을만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이너리그에서 꾸준하게 잘해왔고 좋은 폼을 가지고 있다가 메이저리그에 올라갔을 때 1인분 해주는 모습들, 딱 이제 저번에 딱 이제 그런 유형이었었거든요. 5이닝 동안 피안도 하나밖에 안 맞으면서 괜찮은 경기를 했다. 볼넷이나 뭐 피홈런도 그냥 큰 문제는 없었었고 그 정도만 보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나올 때가 좀 골치가 아프죠. 현 시점에서 어제도 이제 컵스 빠따가 맷 보이드가 7이닝이나 먹었는데 그 경기를 빠따가 충족을 못해가지고 경기를 졌다. 네, 제가 어제는 이제 리글리 필드의 바람이 외야 쪽으로 2경기 동안 많이 분다고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오히려 막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바람이 많이 불진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내일 경기도 딱히 컵스에 빠따가 이런 거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뭐 그럴 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바람빨도 많이 없고 컵스가 직전 경기에서 빠따적으로 못해줘가지고 패배하는 모습을 또 보였다. 그만큼 지금 컵스 빠따는 후반기에 많이 아쉬운 상황이기도 해요. 물론 워싱턴도 뭐 못 치긴 하는데 내일 경기는 이건 안 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텍사스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패트릭 코빈이랑 프레모 발데즈가 붙는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도 이제 텍사스가 절호의 찬스를 맞이를 했다. 시애틀이 계속해서 자빠지고 있는 와중에 텍사스가 어제 디그롬 등판이었었고 휴스턴을 잡으면은 이 시애틀 경기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제 3위 자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했었는데 경기 결과가 좋지가 못했었죠. 휴스턴이 이제 헌터 브라운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해가지고 이후에는 불펜에서 크게 휴스턴이 앞서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었는데 오늘 나오는 이제 패트릭 코빈 지난번에도 뭐 구속이 잘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렇게 쓸만하지는 않아요. 올 시즌 내내 막 3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좀 회춘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엔 4.48로 본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프레모 발데즈인데요. 발데즈는 지금 올 시즌 내내 전체적으로 가장 안 좋은 순간에 있다고 보여요. 최근에 6경기 동안 6.37로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2점대 방어율이었거든요. 2점대 한 중반 정도 되는 방어율이었는데 최근에 너무 못해가지고 3.40까지 불어나 버렸다. 사실 발데즈가 올 시즌 내내 전반적으로는 좋은 시즌이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특히나 최근에 많이 무너졌고 요즘 들어서 특히나 더 많이 무너지고 있다. 중간에 한번 막 콜로라도 같이 못하는 팀 만나갖고 7이닝 무실점을 한 것도 섞여있는데 이런 성적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발데즈가 양키전에서 또 이제 포수와의 합이 안 맞았는지 거기에 대한 화풀이로 포수의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공을 이제 포수의 몸땡이로 던져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징계를 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심적으로 부담이 많고 멘탈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이 보이길래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 같은 것만 좀 보고 싶네요. 텍사스가 지금 바다적으로 한 이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바다가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상대는 발데즈가 저는 정상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길래 그냥 오바 같은 건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샌디에고입니다. 테너 고든이랑 시즌인데 콜로라도가 사실 뭐 홈에서는 그래도 바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있고 이 선발투수 중에서 이 테너 고든이라는 놈이 요즘에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좀 적은 이닝 동안 34이닝 동안 피홈런을 뭐 10개나 맞는 정말 좀 만만해 보였었는데 올해도 종종 나와가지고 뜬금없는 활약을 해줄 때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4경기 동안 2.74 정도로 이 기간 동안 뭐 컵스, 휴스턴, 다저스, 애리조나 상대들이 쉬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잘했었다. 그리고 올 시즌 중간에 한번 샌디에고를 작년에도 그렇게 못하는 와중에 샌디에고를 한번 만났는데 그때 이제 샌디에고 상대로 6이닝 실점으로 좋았던 기억도 한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나왔을 때 괜히 상대팀 가면 조금 애매해요. 일단 요즘에 잘하고 있고 특히나 이게 상대 그 존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피칭들을 많이 한다. 존 밖으로 안 던지고 존 안쪽으로 굉장히 우겨 넣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먹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대인 시즌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뭐 사이영 표도 받기도 할 거 했지만은 지금은 또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4.81이고 시즈가 지금도 좀 좋지가 못해요. 최근 경기들도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비춰지고 있어가지고 안 좋은 시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테너 고든이 의외성이 좀 있다는 거. 시즌은 대놓고 좋지가 못하다. 또 맵 자체가 쿠어스 필드다. 지금 사실 또 이제 그 콜로라도 빠따가 요즘에 좀 못 치진 않습니다. 이 승리는 많이 없는데 빠따적으로 그렇게 막 못 치진 않거든요. 최근 10경기 동안 홈 경기가 8번이고 2기간 동안 2할 9푼 쳤었어요. 뭐 승리는 2번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콜로라도가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 빠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최근에도 점수 자체는 많이 냈다. 5.17점 평균적으로 냈으면 나쁘지 않은 셈이죠. 뭐 시즈가 딱히 뭐 쿠어스에서 굉장히 약했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은 요즘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샌디에고의 정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볼 거면 그냥 콜로라도의 뭐 프렌이라든지 승리 역배까지 한번 바라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천사 대 어스렉스 경기 있습니다. 이제 천사에서는 또 신인 투수 미치 페리스라는 선수가 나오고 어스는 이제 세베리노 복귀한 지 2번째 등판입니다. 자, 이 미치 페리스라는 놈도 얘도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꾸준히 좀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린 거였는데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 등판에서 5이닝 실점으로 괜찮은 경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알바레즈처럼 뭐 그런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놈들이 나올 때가 참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베리노는 이제 사실 좀 부상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후반기 들어서는 5경기 동안 2.57로 괜찮아진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너무 심하다. 원정에서는 꾸준히 잘했는데 홈에서는 안 좋다. 그런 것들도 후반기에는 좀 이것도 좀 괜찮아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부상에서 이제 거의 뭐 한 달 만에 복귀를 해서 지난번에 세인트루이스를 69만에 5이닝이나 먹는 좋은 피칭을 또 해줬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공을 많이 던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좋은 구간에 있다. 그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경기는 이제 천사가 뭐 경기는 이제 뭐 대패를 했습니다만은 11안타를 쳤거든요.
그동안 이제 17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쳤었는데 어디 경기에서 11안타를 쳐서 좀 이런 안 좋은 기운을 날려보내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경기 자체가 어슬이 21안타나 치는 그냥 초반부터 아주 뭐 개 털어먹는 경기였기 때문에 제가 어디도 어슬이 사실 요즘에 뭐 소더스톰이나 랭걸리어스 이런 애들이 살짝 부진하다. 어제도 사실 루커는 조금 안 좋았거든요. 대신에 여전히 뭐 블러데이라든지 젤로프, 버틀러도 살아나고 어디 경기 또 이제 제이콥 윌슨도 많이 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슬은 지금 선수단 대부분이 어린 선수를 위주인데 전반적으로 폼이 좋은 그런 빠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전체 OPS가 말을 해주고 있죠. 내일도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미치 페리스라는 친구가 의외성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베리노보다 잘할 거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여기에 빠따 차이는 어슬이 더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어슬레티스의 원정성을 보는 게 옳지 않겠냐. 어제 굉장히 잘 쳤지만은 오늘도 한번 도전적으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리조나 대 이제 보스턴 경기입니다. 사실 지금은 양팀 다 특히나 보스턴의 빠따를 못 믿는 시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클리블랜드와 시리즈 때 처음에 두 경기를 아주 좀 빠따가 살아나더니만은 그 전까지 진짜 못하고 있었는데 두 경기가 잘 하더니만은 다시 또 이제 클리블랜드와의 마지막 경기 애리조나와 이제 또 두 경기 동안 빠따가 또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거기에는 너무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다. 뭐 로만 앤서니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뭐 데버스도 나갔는데 그 자리를 못 메꾸고 있기도 하고요. 로만 앤서니가 잘하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나가리가 됐고 윌리 아브레유 뭐 이런 애들 부상 당해가지고 보스턴이 지금 빠따가 조금 가볍고 멤버가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뭐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빠따를 조금 친다 이런 것들이 비춰지긴 하는데 이것도 요즘 들어서는 점수를 많이 뽑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에리나 라인 넬슨 지금 이제 라인 넬슨도 사실 최근 경기들만 따져봤을 때는 실점이 좀 적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올 시즌 평균적인 방어율에 비해서 최근에 한 뭐 대여섯 경기 가량은 방어율이 좀 한 4점대 중반에 위치를 한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얘도 이제 보면 요즘에 홈이랑 원정 편차가 좀 상당합니다. 원정에서는 4점대로 안 좋지만 홈에서는 든든하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라인 넬슨 자체가 올 시즌에 포심을 굉장히 많이 쓰는 선발인데 포심의 이런 구종 가치가 플러스 18 정도로 완전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올 시즌 출발은 불펜으로 했지만은 선발로 나와가지고 올 시즌도 작년처럼 여건 기간은 아주 좋은 기간이 있었고 지금도 그리 나쁘진 않다. 그래서 지금 방어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보여요. 여기다가 브라이언 베오 사실 베오가 2점대 방어까지 갈 정도로 많이 좋았었는데 지난번 클블전에서 5이닝 3실점으로 다시 3점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이런 뭐 특급 선발까지는 아니고 물론 뭐 미들맨이긴 합니다. 보스턴에서는 사실 넬슨보다 막 현격하게 격차적으로 많이 좋냐 그런 생각도 많이 안 들거든요. 오히려 그냥 애리조나의 빠따 기세 요즘에 코빈 캐롤이 30홈런 고지에 도달도 하고 매번 뭐 케텔 마르테나 퍼도무 선수 타자 라인들 좋다는 얘기 많이 썼었죠. 구리엘이 부상으로 나갔지만은 지금 애리조나도 올려쓴 이런 어린 선수들이 좀 유망주들이 잘해주고 있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애리조나의 역배 같은 거 좀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만약에 양팀 선발들도 기대치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양팀의 좀 빠따 페이스로 왔을 때는 9점으로는 뭐 언더도 못 볼 건 없는데 확신은 크게 안 드는 경기 같아요. 저는 보스턴을 그렇게 믿지 않는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